KB 바둑리그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KB 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월간 세레머니 MVP 투표를 받았었는데요. 후보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그쵸. 네, 정말 재밌고 재치 있는 세레머니가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는데 네. 확실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머리를 휘날리며 네. 일명 샴푸의 요정 세레머니가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 차세대 샴푸 광고를 노리는 우리 최정 선수의 세레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지 제가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TV 너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려 3,000분이 넘는 분들이 네. 투표를 해주셨대요.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무려 1,600표를 받은 최정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뭐 압도적인 표수를 받았고요.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세레머니 한 획을 그은 뭐 영상이다라고 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2위가 사실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네. 전체 투표 중에 413표를 받은 강동용 구단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시간패 자신의 아픔을 세레머니로 승화시킨 네, 강동용 기억납니다. 구단이 수상을 했는데 사실 이 2등도 너무 축하하지만 이 송규상 선수의 세레머니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요. 기억나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 선수의 표 차이가 불과 4표 차이. 아까워라. 저라도 좀 투표를 해줄 걸 그랬네요. 네, 송규상 네. 구단이 409표를 받았는데 네. 정말 아쉽게 3위를 차지했는데요. 송규상 프로에게도 위로의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1위와 2위 선수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금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월간 세레머니상을 받은 네. 최정 선수와 강도현 구단에게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좀 대박 세레머니 저희가 네.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월간 MVP 세레머니는 또 누가 차지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 주 KB리그 나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오주차에는 수담리그 3라운드와 인터리그 2라운드 3, 4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현욱 프로가 지난주 말씀 주신 대로 예측이 그야말로 딱딱 들어맞았어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디 뭐 승부 예측상 뭐 이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의 순위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죠. 와, 그야말로 원익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원익뿐만 아니라 수단리그 팀 전력이 다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5주차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신생팀 뭐 원익에 이유 있는 선두 질주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지명 선수부터 5지명 선수까지 모두 2승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팀입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4명밖에 출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행복한 너무 고민을 할 행복하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데뷔를 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일 수 있는데 네. 이 이성 감독의 또 이 오더가 노련해요. 초보 네.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그 역시 오랜 그 해설 경력을 갖고 네. 있어서 그런지 선수들 분석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음. 오더 자체가 너무 탁탁 들어맞아서 한마디로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5경기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담리그 3라운드 1경기 결과부터 보시죠. 자, 역시 가장 관심사였죠. 네. 잘 나가는 두 팀. 네. 울산 고려와연과 원익 팀이 만났었는데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이 경기는 오더했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은 이영구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앞서 있었는데 네. 요 대국에서는 최정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현욱 프로의 예상대로 3대1 원익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대국별 예상했던 스코어인가요? 완전히 10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신민준, 이지현 선수 판에서는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승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약간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자, 다음은 수담리그 3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현욱 프로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서 놀라웠던 경기 결과 먼저 보시죠. 네, 정관장 천록이 역시 에이스 결정전의 팀이다. 지금 뭐 모든 승리를 전부 다 에이스 결정전 가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네. 그 중심에는 역시 에이스 결정전의 사나이 변상일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네. 라운드 뭐 최고의 명승부라고 해도 손색이 네. 없는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수담리그 3라운드 3경기인데요. 아직 승이 없는 일본 기원과 바둑메카 의정부가 만났습니다. 그 경기 결과 먼저 보고 오시죠. 와. 지금 네. 사실 갈 길 바쁜 두 팀이 만났는데 네. 일본 팀이 지금 일지명 세키 고타로 선수를 제외하면 좀 그 상위지명 선수가 못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력 열세가 두드러졌고 네. 4대 0의 완봉승. 완봉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 기원이 이렇게 계속 부진에 빠지면 전체 KB리그의 흥행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기원 팀이 하루빨리 좀 승리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한번 멋진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인터리그 2라운드 3, 4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최강 파워저 킥스와 울산 고려아연이 만났습니다. 결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오후까지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 결정전 가면 신진서가 있는 킥스팀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킥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에이스 결정전에 계속 이기는 것도 좋지만 네. 사실 신진서 선수를 좀 아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좀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말씀대로 신진서 선수의 원맨 팀이 좀 되어가고 있는 느낌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선수의 승리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1승 또는 좀 플러스 2승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까지는 그게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포스트 시즌 가게 되면 에이스 결정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킥스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말 그 새로운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특히 최정 선수의 한국 여자 역대 와. 최초로 700승이라는 대기록을 대단합니다, 진짜. 세웠습니다. 네. 이번 최정 선수가 KB바둑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최정 선수의 대기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최정 선수가 저희 방송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봐주세요. 네. 네. 저희가 최정 선수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최 선수 꼭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보고서 한번 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5주차 마지막 날에는요, 일본 기원과 포스코 케미칼이 만났습니다. 그 경기 결과 먼저 만나보시죠. 일본 기원이 이번에 이제 2경기를 치렀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과 만났습니다. 음. 오더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짜여서 오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특히 이날은 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마지막 이 일본 기원의 후쿠오카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에서 네. 중반까지 후쿠오카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시간패가 나왔죠. 네, 맞아요. 피셔 방식 그리고 이 온라인 대국을 펼쳐졌을 때 이 초읽기 방식에 네. 좀 적응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굉장히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경기를 치렀는데 승리가 한 경기도 없고 승점이 1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충격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위기를 하루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현욱 프로가 뽑는 2주의 명대국 또 주요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양신전이었죠. 네.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구단의 에이스 결정전. 또 그 바둑에서 신진서 구단의 또 환상적인 그 흔히 말하는 빈상각의 묘수가 네. 등장을 했던 바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킥스팀과 울산 고려아연
신진서와 신민준의 에이스 결정전이 만났습니다. 지금은 신민준 선수가 약간 바둑의 불리함을 느끼고 이 중앙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승부수를 띄운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서 이 중앙 5점이 지금 갇힌 상황입니다. 이 중앙 백돌도 같이 걸려 있어서 딱 보기에는 백이 상당히 수습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수익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먼저 끊는 수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끊어가는 거는 흙이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백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나가고 잡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끊은 다음에 나가고 계속 느는 것도 여기를 이으면 3점이 잡히고요.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3점이 또 잡히는 형태라서 백이 성립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좀 위기가 아닌가라고 했던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환상적인 묘수, 그것도 빈삼각의 묘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다음 수가 바로 이곳을 이렇게 밀고 가는 수였는데요. 자, 이 수가 이제 라이브로 볼 때 모든 해설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수입니다. 이 수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그냥 평범하게 여기를 받아주게 되면 이걸 받아주게 되면 요 교환 자체는 백이 악수입니다. 하지만 요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를 끊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됐을 때 백이 이쪽을 잇습니다. 아까는 분명 3점이 붙여서 잡히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이 기존에 빈삼각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백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고 잇게 되면 거꾸로 흙이 다 잡히는 형태죠. 자, 이 중앙에 끄는 수를 노린 바로 이 빈삼각의 묘수였습니다. 결국은 실전에 신민준 구단이 여기를 받지를 못하고 중앙을 끊어가는 판단을 했는데 이 형태도 신민준 구단 입장에서는 참 아쉽게도 이 3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냥 이곳을 막아서 이렇게 막아서 얼핏 보기에는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지만 백이 이렇게 끊고서 단수를 치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따낼 때 이쪽으로 살아가는 수가 있죠. 중앙이 또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호구 쳐서 중앙을 교환해두고 다시 이제 이곳을 연결을 했는데요. 중앙이 단수를 치니까 흙이 살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됐죠. 결국은 패가 만들어지는 모양이 됐는데 백은 자체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더 이상 패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쪽 패감을 썼지만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해소를 하면서 바둑은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5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익팀의 이 정말 질주, 승리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완봉승을 또 계속해가고 있거든요. 네. 원익팀의 결과에 주목이 되고요. 역시 이제 일본 기용과 대만 팀이 지금 좀 부진에 빠졌는데 네. 해외 팀들의 좀 분전을 저희가 좀 응원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세레머니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MVP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승자 세레머니 모음집, 주간 세레모아 보고 이번 주 예측하는 시간 바로 가져보죠. 박정환 구단이네요. 잘생겼다. 네. 네. 좀 후보에 올라갈 만한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백넘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정 선수 나왔습니다. 네. 이건 좀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넌 내 미치다. 예. 해파리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해파리 춤이요? 네. 아,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봐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자, 잠시 후부터 6주차 경기 난가리그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규리그 첫날 경기 오더 먼저 보시죠. 보물섬 정예와 한국물가정보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예측은 한국물가정보의 3대1 승리를 예측을 했고요. 오, 네. 이국이죠. 보물섬 정예의 주장 시아옹 선수와 한승주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모든 판이 한국물가정보가 좀 우세해 보이는 오더로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린진엔 선수, 3지명이거든요. 네. 이 린진엔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이 시아옹 선수의 좀 그 주장에 어깨를 좀 덜어줘야만 네. 이 보물섬 정예는 좀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잠시 후 경기니까
이대로 이루어질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기대감을 안고 둘째 날 경기 오더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과 컴투스타이젠이 만났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컴투스타이젠이 오더 신공을 펼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 팽팽한 전력인데도 이 오더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우세가 나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일단 1, 2국이 모두 타이젠이 좀 우세해 보이고 네. 3, 4국은 팽팽한데 이 4국이 저는 결국 승부판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네. 근데 최재형 선수가 원래 최철환 선수에게 좀 강한 편입니다. 상대전도 뭐 많지는 않지만 네. 또 앞서 있는 거고 저는 컴투스타이젠의 3대 1승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현욱의 예측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난가리그 3라운드 3경기 오더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과 킥스팀이네요. 네. 근데 사실 킥스팀 예상할 때마다 이게 항상 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경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4국에서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고요. 네. 결국은 2대2 승부가 나와서 에이스. 에이스 결정전을 가리라 예상이 들고 역시 그렇다면 이제 신진석 카드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현재 KB바둑리그에서 신진석 카드를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에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면 누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뭐 네. 원성진 선수가 가장 유력하고요. 네. 또 원성진 선수가 신진 선수에게 또 얼마 전에도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원성진 선수와 신진 선수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킥스팀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과연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리그 2라운드 5, 6경기 대진표 보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정관장 천록은 사실 모든 승리를 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이긴 팀인데 네. 좀 오더상을 딱 보면은 정관장 천록이 오더를 굉장히 잘 짰다라고 느낌이 보여집니다. 유리해 보이는 네, 대진표예요. 오더상으로도 네. 그렇고요. 허영락 선수와 강동현 선수가 이제 1국에서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김정현, 한승주, 홍성지, 조한승 요 3, 4국이 승부판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정관장 천록이 처음으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고 네. 4국에서 3대 1로 승리를 거둔다라고 오.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경기는 막강의 원익과 또 1승 추가가 절실한 대만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대진표부터 지켜볼게요. 대진표가 굉장히 흥미롭게 짜였습니다. 네. 대만팀의 주장 시하옹 선수와 원익의 주장 이지현 선수가 이제 맞대결이 만나게 됐고요. 네. 근데 이 대결을 제외하면 나머지 판 모두 원익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원익 팀이 확실히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원익 팀의 3대 1승 네. 그리고 어쩌면 4대 0 완봉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뭐 완봉, 원익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욱 프로의 예측 과연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초대석이죠. 나우 피플 시간인데요. 요즘 인터뷰하실 때 이분의 얼굴에서요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분일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선두권 감독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원익의 이희성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니 녹화 오기 전부터 그냥 미소가 끊이질 끊이질 않죠. 않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가요? 좋아요. 네. 아니 오랜만에 제가 우리 네. 감독님을 뵀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살도 좀 붙으신 것 같고. 티가 나나요? 네, 네. 많이 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당연하죠. 아, 네. 네. 사실 기분은 날아갈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가장 큰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감독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네. 사실 얼굴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성 감독을 보면서 네. 축하하면서도 네. 살짝 네. 화가 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예전에 감독인데 좀 짠해 보이셨는데. 저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네. 아마 이성 감독님도 이제 언젠가 뭐 고비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지만 네. 뭐 지금 너무나 네. 좋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감독이 체질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잠깐 그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사실 그날은 인터뷰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바둑에만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00명에 빠져 있었는데 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한 상황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또 개그 본능도 있다 보니까 네. 즉흥적으로 좀 대무리수를 던진 것 같고요. 네. 감독으로서 조금 더 배워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 해설자의 입장이랑 해설자에서 보는 느낌이랑 그 검토실에서 바둑을 보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저는 검토실에서 선수들하고 호흡을 느끼면서 네. 바둑을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뭐 말씀 네. 무리수라고 하셨지만은 정말 인상 깊게 봤고요. 그날 뭐 모든 기사에 이성보다는 감독의 체질이다. 아. 네, 이게 전부 머리 기사라고. 네. 그야말로 정말 노련한 그 오더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오더요. 네. 오더 저만의 방법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냥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 팀 선수들 위주로 해요. 저희 팀 선수들 뭐 컨디션이나 네.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일단 오더를 짜기도 하고 네. 일단 두 번째는 정면 승부를 하는 오더를 굉장히 좀 오. 선호합니다. 그래서 네. 오더가 제 뜻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정면 승부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하에서 오더를 냅니다. 네. 사실 이 정면 승부는 모든 감독님들이 다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지만 팀 전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정면 승부를 한다는 거는 이성 감독님은 이 원익팀의 선수들을 그만큼 믿고 네.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뭐 저희 팀 선수들이 저는 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오, 웬만하면 그쵸, 다 그쵸. 정면 승부 50대 네. 50의 대결로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더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1등 감독은 이렇게 말도 잘해도 되나요? 네. 말도 잘하고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아요. 네. 지는 게 싫어요.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팀의 강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강점이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자랑이요. 네. 일단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속기를 잘 두는 선수, 네. 그리고 끈기 있는 선수, 바둑을 좀 쉽게 두는 선수들 이렇게 절묘하게 좀 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는 선수들이 모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강점인 것 같고 저희 팀 선수들이 그렇게 골고루 조합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이 저희 팀 선수들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또 다 좋은 얘기만 또 하면 그쵸. 또 시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성 감독님이 보시기에 네. 원익팀의 뭐 약점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든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약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이 있고요. 네. 선수들은 약점이 없는데 네. 감독이 약점이에요. 감독이. 에이, 네. 감독이 약점인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초보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유리 멘탈이라서 좀 예민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네. 심지가 굳은 우리 원익팀의 선수들이 저의 멘탈을 부여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초반에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항상 위기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그때 선수들이 분위기를 뭐 검토실 분위기든 선수들 분위기를 뭐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원익은 한 번도 에이스 결정전을 치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네요. 네. 혹시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이 치러진다면 마음속으로 어떤 선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비밀이겠죠? 비밀이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이스 결정전이 안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좋겠는데 이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꿈꿔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는 꿈을 꿀 거고요. 하지만 간다면 그래도 에이스 결정전이란 그 이름에 걸맞게 팀에서 가장 잘 두는 에이스를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오더를 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습니다. 네. 원익팀이 아직 만나지 못한 팀도 7팀이나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번 시즌에 원익팀을 제외하고 이 팀은 가장 좀 뭐 우리를 위협할 것 같다. 네. 좀 주목해야 되겠다. 뭐 그런 팀들이 있다면 좀 몇 팀 좀 꼽아주시죠. 이 대답은 사실 거의 다른 감독님들 비슷하게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경기를 치르지 않은 인터리그를 네. 하게 되는 킥스팀이 가장 어. 뭐
경계 대상까지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모든 팀이 다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킥스 팀하고 했을 때 이 신진서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팀하고 하게 되면 저희 팀 선수들이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저는 검토실에서 그게 가장 좋은 게 뭐 물론 패하면 뭐 기분이 많이 상하겠지만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그 즐거움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킥스 팀하고 했을 때 또 어떤 경기 보여줄지 오. 마음속으로 기대가 커요. 네. 이게 사실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질문 또 드려야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와 누구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신진서 선수의 킥스 팀을 만나게 되면 저희 팀 이지현 선수를 붙이고 싶어요. 오. 예. 근데 뭐 오더가 제 마음대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과연 그 두 선수가 만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김영환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이러지지 잘- 않으라.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네. 보물섬 정예팀과 만났습니다. 네. 아까 이현욱 프로가 3대1 또는 4대0 완봉승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우리 감독님께서는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현욱 프로님께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제가 이성 감독님이 이제 네. 나온다는 거를 네. 듣고. 알았죠, 제가. 네. 네. 제가 방송을 좀 보긴 했어요. 그 전에. 네. 근데 이제 이 보물섬 정예랑 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제 기세가 좋을 때가 위험한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연구회를 합니다. 선수들하고. 오, 네. 그때 이제 선수들 분석하고 뭐 연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세가 좋을 때 조금 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조여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보물선 정예와의 그 일전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한 승부이고 네. 좀 아주 또 중요한 승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익이 이 승부를 좋게 마무리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성 감독님을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처음인데 네. 이게 그 데뷔 시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감독이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토너먼트 기사 때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독이 돼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준비된 그러니까 이 성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절대 아니죠. 예, 그런 생각이 고맙습니다.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익의 선수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바둑 팬분들에게 우리 감독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팀 선수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그 개막전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네. 저는 검토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둑은 제가 도줄 수 없지만 선수들이 승패에는 뭐 바둑 대국장 들어가서 승패는 책임지는 것이고 승패와 상관없이 검토실 들어왔을 때 당당히 어깨 펴고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둑 리그도 잘하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저는 선수들이 다른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원익팀 바둑 리그 선수로서 다른 성적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원익팀을 응원해 주시는 바둑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 내내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고요. 원익팀 선수들은 저와 합심해서 좀 쉽게 물러서지 않는 시원시원한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의 말씀도 뭐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앞으로의 원익의 기세가 무서우니 저희도 한번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KB 바둑리그.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에 KB 바둑리가 시작이 되니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 바둑리그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